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고등입시 영어 성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모범상까지 받을 정도로 상위권이었지만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에서 충격의 5등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내신도 주요 과목 올 4등급을 찍고 좌절했다가 이후 공부법을 완전히 바꾼 끝에야 결국 성적 장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등급에서 성적 장학생이 되어보았기 때문에 저는 성적이 잘 나오던 학생이 갑자기 무너질 때 어떤 좌절을 겪는지, 또 하위권에서 성적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저의 직접적인 성적 향상 경험과 지금까지의 영어 티칭 경험을 살려 입시 영어에 관한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 성적이 안 오르는 건 어법 때문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하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어법만 하다가는 영어 망합니다. 중학교 내신에선 맞는 전략일지 몰라도 고등학교 시험의 중심은 긴 지문 독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어법 그 자체가 아니라 독해 실력을 키우는 순차적 단계별 공부법 3단계를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적을 좌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단어입니다. 영단어가 부족하면 어법도 독해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이나 독해를 병행하더라도 단어 암기는 반드시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 중등 영어 성적이 60점 미만이라면 그때는 어법보다도 단어 암기부터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어는 그냥 외워두는 게 아니라 왜 외우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암기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입시 영어는 독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어 역시 독해를 위해 외우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단어를 봤을 때 3초에서 5초 안에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appreciate 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도 문장에서 확인하고 5초쯤 고민해야 생각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짧은 문장 몇 개만 보겠습니다.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단어가 모든 영어 학습의 기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어 테스트는 시간을 길게 주기보다는 아주 짧게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제가 수업 중 단어 테스트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거나 영단어를 보여주거나 말하면 뜻을 바로바로 말하도록 테스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학부모님이 단어 발음을 읽어주시고 아이가 즉시 반응하는지 확인하거나 테스트 시간을 일부러 짧게 설정해두는 방식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단어 암기가 어렵다면 제가 따로 올려둘 단어 암기법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단어로 어법을 이해할 수 있는 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어법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는 거의 어법에 있는데요. 어법이 영어에서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법 공부 그 자체에만 매달리다가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동사는 투부정사, 어떠어떠한 동사는 동명사를 쓴다는 등의 개념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쏟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장을 해석하는 데 쓰이지 않는 어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운동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운동법만 배우고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 효과가 나려면 운동법을 실제 동작에 적용해야 하죠. 여기서 운동법은 어법, 실제 운동은 문장 해석과 같습니다. 어법은 독해라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 배우는 틀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법은 반드시 문장 속에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형식 문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5형식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문장을 보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5형식을 외운 의미가 없어지겠죠. 사실 5형식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 것을 동사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문장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und the old book very interesting. 앞에 보이는 이 문장을 아이들에게 해석하라 하면 우리는 찾았다 매우 흥미로운 오래된 책을 처럼 어색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5형식 해석 원리를 적용해 우리는 오래된 책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해석해 주어야 맞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더 복잡한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보이는 것처럼 문장이 이렇게 길어질 경우 문장을 단어만 이어붙이면 어색해지고 결국 해석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구문을 이해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관계가 명확히 보이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간혹 아이가 단어는 많이 외우는데 막상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바로 이 부분이 구문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어만 외운다고 독해력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어법은 문장 속에서 적용해보는 순간에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구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답답해하거나 시간 낭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문장 구조가 한눈에 잡히고 어법과 독해 실력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독해, 그리고 모의고사 활용입니다. 언제부터 모의고사를 풀어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중학생에게는 단어, 어법, 고일 수준의 구문 연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현재 영어 시험이 80점 미만이라면 모의고사에 손을 대기보다는 기초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구문 연습이 어느 정도 끝났고 80점 이상이라면 고등 모의고사 지문을 훈련용 자료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 미리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가 한 번에 달라집니다. 고등 지문은 논문식 요약문에 가까워 추상적이고 난해한 표현이 많습니다. 처음 접하면 당황스럽기 쉽고 심지어 한국어 해석을 읽어도 맥락이 안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모의고사 지문을 조금씩 접하게 하면 긴 지문 길이에 대한 체력이 생기고 구문 연습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면서 글의 주제, 전개, 흐름을 잡는 감각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중학생의 모의고사 활용의 핵심은 문제 푸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 문장씩 정확하게 읽는 훈련, 그리고 문제를 풀었다면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두 번째, 틀린 문제를 고치고 답인 이유를 지문에서 표시하기. 세 번째,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직접 표기하고 칙독직해하기. 네 번째, 해석 대입하며 구문 복기하기. 그래서 목표는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왜 답의 근거가 이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 전략 문제는 해석이 되는 눈,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 눈이 자리 잡힌 고등 단계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중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독해의 기본기이고 기본기가 갖춰졌을 때 전략은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실행은 간단합니다. 이번 주부터 모의고사 지문을 주 3개에서 6개만 정해서 철저히 분석해보세요. 처음엔 느려도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문장 인식 속도와 이해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단어, 어법 구문, 독해 모의고사 활용 이 3단계 흐름으로 중학생이 무리 없이 고등영어로 넘어갈 수 있는 뇌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성적이 비슷해 보여도 이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는 고등에 올라가서 격차를 벌립니다. 영어에 대한 막막함도 그 지점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하위권이었던 시절 늘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중학생 때 공부법을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먼 길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